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2대 국회의원 선거 논산, 계룡, 금산 후보자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 토론회는 후보자의 중앙 및 지역 정책을 검증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사실은 양쪽의 후보님들이 다 나와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두 분이 다 나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래야지만 상호 토론이 좀 이루어져서 좀 더 후보자를 검증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요. 오늘 우리 황명선 후보 나오셨으니까 황명선 후보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검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오늘 사회를 맡은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학부 정원희 교수라고 합니다. 네, 한 분밖에 안 오셨으니까요. 바로 좀 시작을 하겠고요. 조금 후보자께서도 편하게 좀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니까요. 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혹시 이게 논산, 계룡, 금산 선거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본인의 자기 소개와 정책 공약을 대략 한 3분 안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명선 기호 1번 황명선 후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우리 국민들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안타깝게도 토론회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야 흔쾌히 우리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또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공약이나 기타 검증 사항에 대해서 해드리는 게 그게 후보자로서의 그 유권자에 대한 시민에 대한 도리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이부반 후보님들이 함께 자리를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에 대한 논산, 계룡, 금산 발전을 위한 그리고 국회의원의 출마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 사회자님과 함께 사회자님의 질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좋은 그리고 이 토론을 통해서 논산, 계룡, 금산의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황명선이 준비되어 있구나 어떤 후보이구나라는 것을 안내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3분 동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논산에서 삼선 시장을 했습니다. 12년간 시장을 했는데요. 만나보면 편안한 사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룡금산에서는 삼선했는데 왜 이렇게 젊어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분들한테 12년 동안 사랑받아서 젊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요. 삼선의 시민들의 삶을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의 역할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논산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차별받지 않도록 특히 대도시와 농촌은 삶의 양극화가 굉장히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라든가 또 문화 그리고 평생학습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이런 삶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장하는 동안 우리 시민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차별받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디자인하고 함께 실천해왔던 그런 자치분권 현장에 12년 했던 이 경험과 역량, 유능함으로 이제 세일즈 시장에서 세일즈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제 계룡금산까지 정말 우리 도시를 확 바꿔내는 그런 발전시켜내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 양력 같은 경우는 황명선 블로그를 이렇게 참고하시면 제 양력과 학력, 경력들을 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출마하는 가장 큰 의미는 여느 대한민국에 300명 뽑는 비례대표를 빼고는 256명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다양한 경력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국회에서 직접 정치를 했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 그룹도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의 가장 큰 강점은 12년 동안 현장에서 시장 3선 시장을 하고 대한민국 226개 시장 원수 구청장을 하면서 대표회장을 하면서 야 정말 정치가 쌈박질만 하는 정치의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동안 보여줘서 국민들의 많은 혐오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시장을 해보니 야 황명선을 뽑으니 우리 아이들의 삶 그리고 나의 부모님의 삶이 바뀌는구나 내 삶이 바뀌는구나 풍요로워지는구나 정치인을 선택해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2년 동안 현장에서 해왔던 그런 내용 그리고 전국에 회장을 하면서 모든 시민들의 삶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중앙 집권적인 대한민국 체제를 분권화시켜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지방이양일괄법 특히 재정분권 2단계까지 청와대나 그 당시 그다음에 총리실 그리고 각 당의 대표를 만나서 요구했고 민선 7기에 그런 것들이 이제 관철이 됐죠. 그래서 지방이양일괄법과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그리고 재정분권 2단계까지 만들어냈던 그런 한 사람으로서 이제 국회에 가게 되면 대한민국 우리 논산계룡 금산의 우리 시민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에 있는 것처럼 정부를 규정하고 있는 생명과 안전, 돈하는 삶,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국가 공동체를 만드는 자치분권 대표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더 굳건히 해내서 대한민국이 이제 최저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의 틀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그런 역할들을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정확한 후보자 소개가 다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삼선 시장님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질문을 한 20여 개 정도를 할 겁니다. 다만 뭐 질문이 많다고 해서 뭐 내용이 많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해야 될 5가지 질문 그리고 계룡, 금산, 논산에 대한 5개 정도의 질문을 통해서 한 20개 정도 질문을 드릴 거고요. 후보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에서 2분 정도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님 오늘 네. 뭐 20개 상호 토론도 없고 네, 혼자 네, 나왔는데 네. 시간을 짧고 굵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나가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건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아쉽게도 양쪽의 후보자들이 다 오셨으면 이게 내용 자체는요. 양쪽 후보자들한테 다 간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 후보에서도 분명히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나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아마 주민들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아주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놀란 사실인데요. 제 머릿속에는 저도 지금 논산에 온 지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대학에 온 지 10년 가까이 되는데 제 머릿속에는 항상 논산은 12만, 계룡 금산은 5만 이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계룡 금산이 5만이 깨진 상황이고 논산이 올해 2월 기준으로 11만 51명입니다. 그럼 사실 51명만 빠지면 이제는 10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도 이 지역 소멸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장을 하면서 우리 논산 제가 시장 취임했을 때 10만 5천 뭐 그런 정도 됐습니다. 제가 12년 동안에 한 10,000명 정도 가까이 이렇게 줄어든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우리 논산은 완전 농촌 산촌 도시가 아니어서 그나마 이렇게 지방 소멸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좀 더디게 가는 편이죠. 여기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지방 소멸에 대한 극복
여기에 가장 큰 것은 수도권 집중화이죠.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균형발전 정책, 대한민국 226개 모든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결국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출생도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전부 다 서울 수도권으로 다 전부 다 빨려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의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걸 하냐면 대도시 말고 지방 소멸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유치하겠다.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거 갖고 되지가 않아요. 결국 주는 것을 조금 더디게 가릴 수는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혁신도시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출생에다가 사회적 양극화,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으로 가는 양극체제, 서울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졸업하면 출세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서울 수도권에 대학 거의 다 있잖아요. 또 대도시에 있고 일자리도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전부 다 수도권에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방 소멸을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지도자, 대통령, 국회 모든 지도자들이 협업을 통해서 정말 냉정하게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늘 이야기하고 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뭐 예를 들면 인센티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구조에 이 양극 체제가 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정부 때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대통령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수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야기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켜서 충청권에 와 있는 기업들 MOU 체결된 기업들도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피드백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이런 현상 근본적인 것을 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또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분들이 이 인구가 줄지 않기 위해서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에 혼신의 사력을 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정치인의 또 선출직 공직자들의 자세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시장했을 때 민선 567기 수도권 규제 완화 그런 상황에서도 한 20여 개의 기업들 모나리자나 한미식품그룹, 알루코그룹 등 많은 기업들이 이제 오는 성과도 있었죠. 또한 더불어서 계시는 분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가지 않기 위한 삶의 격차의 여건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육. 제가 예를 들면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평생학습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제가 민선 7기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논산 시민들 평생학습 지원금을 받아요. 10만 원, 15만 원. 왜? 대도시에 비해서 평생학습을 받을 내용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뭔가 정부 차원에서 논산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부족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평생학습 기본지원금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평생학습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돼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주의로 돼 있어서 아주 제한적으로 받습니다. 헌법에 국가나 정부가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공약사항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평생학습 기본 지원금 제도를 입법화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생학습을 헌법에 보장될 것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이제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 교육, 평생학습 이런 삶의 질에 대한 여건들을 대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너무 깁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 드릴게요. 연결해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더 나은 삶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남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룡, 금산, 논산 자체가 여가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라는 비율 자체가 논산은 12%, 계룡은 17%, 금산은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지역은 사실은 여가생활을 할 만한 여건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지역 주민들이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에서 방금 말씀하신 교육, 문화,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외에
또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시장 시절에 했던 가장 논산의 대표적인 그러한 여건들이 예를 들면 선거 때 저는 이제 문화적 삶의 격차를 첫 번째로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땅이농사 짓는 우리 주부께서 저한테 손을 잡고 시장님 저도 세금 똑같이 내는데 저녁이 있는 삶이 있어야죠. 우리 부부나 아이들이 전부 다 대전이나 서울 예술의 전당 가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논산은 그런 거 신경 과거에 안 씁니까? 참 미안하죠. 그래서 공연기획팀장을 개방형으로 뽑아서 아이들부터 농민들,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한민국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최초의 청소년 기말고사 끝나고 훈련소에서 10,000명 들어가는 이 방탄소년단도 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EXID, 온무지타, 트와이스, 레드벨벳 이런 게 결국은 우리 농촌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아유 아빠 우리는 왜 농촌 지역에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피폐해? 이런 것들을 극복해 줘야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게 이제 선거 때 되면은 연예인들한테 돈을 몇십억씩 몇백억씩 쓰고 이렇게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화적 혜택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또한 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논산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명과 안전입니다. 365일 24시간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를 만들었어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우리 논산이 최초죠. 제가 국회의원 되면 이거 입법할 겁니다. 매번 많은 정치인들이 현장이 답이다. 현장이 답이다. 하는데 권한은 현장이 없어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지사나 서울시장이나 중앙정부에 있어요. 예를 들면 학부형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시장님 여기 우리 아이들이 횡단보도가 없어서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데 이것 좀 해주세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잠깐 봅시다. 이런 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갔다 오고 피드백이 뭐냐. 시장님 이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경찰청 권한입니다. 경찰서에서 동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행안부 내 경찰청의 소관이라는 게 말이 돼요. 이 신호등 설치 하나 하는 것도.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잘 알겠습니까? 현직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시장이나 그 동네에 있는 읍면동장이 더 잘 알죠. 그래서 분권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국회의원 되면 이거 먼저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무를 제가 지방 기초지방 정부에게 환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예를 들면 하나의 사례를 든 겁니다. 그래서 분권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365일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를 만들었는데 우리 논산에서 경찰서와 협업해가지고 경찰관이 와 있어요. 같이 근무하니 전화만 오면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니면 묻지마 데이트폭력 등등 많은 어르신학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화가 오면 이웃집에서 굉장히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즉각 대응해야죠. 우리 논산에서는 즉각 대응해서 한 건도 폭력과 악도로부터 생명의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례가 없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2017년인가 18년 안타까운 정인양 사건이 있잖아요. 정인양 사건이 양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는데 3번 전화를 하고 그런데 다 놓쳤어요. 그리고 결국 안타까운 운명을 하게 됐죠.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게 서울시장한테 권한이 있냐 이 얘기예요. 천만 서울 시민들의 그런 폭력과 학대들이 하루에 한두 개 일어나겠어요. 결국은 사고 난 현황만 보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의 가장 강점은 이런 거라고 봐줍니다. 제가 12년 동안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책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365일 24시간 아이꽃 돌봄센터도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더함이라는 이 동물보호센터도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 평생학습 기본지원금도 만들게 된 거고 농민수당도 전국에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양승도 도지사와 함께 충남형 농민수당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전국 중앙정부에서 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하거나
전라남도 일부 지역은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 하는 이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분야에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서 문화가 됐든 평생학습이 됐든 농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이 됐든 간에 다양한 이런 삶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위에 그 장관이나 윗사람들의 눈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 국민의 눈을 보고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역별 질문의 경우에는 조금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마 각 지역별로 좀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논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국방산업단지가 논산에 유치가 된 건 이제 확정된 거고요. 지금 현재 면적을 70만 평에서 100만 평 정도로 늘리자라는 논의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추진을 한다면 만약에 그 대상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마 최근에 계속 뭐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KDI가 공장 유치가 되면 현재도 지금 굉장한 갈등 상황에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에 대한 후보님 생각을 좀 듣겠습니다. 네. 네. 그 첫 번째 세 가지 질문이죠. 국방산단. 제가 우리 논산 계룡이 국방의 3군본부, 국방대학교 훈련 육군훈련소 그리고 노성항공학교 인근에는 또 부사관학교까지 있습니다. 국방의 도시죠. 그런데 국방을 그렇게 내세우는 게 지역 브랜드에 큰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 김홍신, 박범신 이런 형태로 우리 충청기후유학의 본산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남서원이나 종학당에서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토론했던 그런 장소가 결국은 인문학의 고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박범신, 김홍신 대한민국의 대표 작가도 논산에 모시게 되고 오시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이 내용, 국방의 도시에 답게 국방과 관련 내용으로 지역의 발전 전략은 저는 국방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국방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에다가 납품하는, 국방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납품하는 기업들이 지역에 와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전략들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민선 5기에 시장 취임해서 국방 클러스터라는 그런 단어를 이야기를 제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여기는 군의 국방과 관련된 교육기관 그리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일자리까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방위산업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 국방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정책적 디자인을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아예 그냥 대통령 공약으로 국가 차원에서 저한테 왜 만들려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국가에 그 납품되는 방위산업 내용들은 결국은 유사시에 우리 사병, 장병들 어디 입고 먹고 쓰는 이런 비무기 체계의 내용과 또 한 분야는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 체계, 이 두 분야가 있는데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전쟁 시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방위산업은 국가에 납품되는 기업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국에 산주되어 있으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집약화되어 있으면 굉장히 효율이 극대화되고 국방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입장으로 대통령 후보한테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국가국방산업단지, 그래서 저도 50만 평, 70만 평 처음에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기재부에 타당성 용역 결과가 잘 나와야 돼요. 실질적으로 큰 담론은 만들었는데 이게 실천적 방향까지 해서 국가국방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이 실천적 방향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50만 평, 70만 평, 제가 처음에는 그런 용도로 제안을 했었어요. 이왕에 하는 거. 그랬는데 타당성 용역 때문에
30만 병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지난번에 며칠 전에 승인이 났던데요. 제가 그래서 국가국방산업단지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도 생명과 안전에 위협받지 않는 비무기 체계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그런 내용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정책을 디자인하고 설계했던 사람이 마지막 국가국방산업단지의 기업이식까지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것이 제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기업이라는 게 그냥 오지 않아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재부, 방사청, 국방부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데 여기 국가 차원에서 국가국방산단을 논산에 만들고 있는데 승인이 나서 만들고 있는데 이쪽으로 국가 차원에서 와라 하면은 누가 와요? 그 공장을 전부 다 이전하려면 몇백억에서 또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몇천억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는 집약화해야 효율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국방력 강화가 되는 것이죠. 이 내용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 납품되는 인센티브나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야 된다 얘기예요. 유인책을. 이 유인책을 국회의원이 만들어야죠. 기재부를 설득하고 방위산업청을 설득해서 저는 여기까지 지금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국가국방산업단지 만들었다 해서 기업들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전국에 사천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에 있거나 대전 대덕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거나 기타 지역에 있는데 그 공장을 기업들을 이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국가에 납품되는 그런 기업들이 인센티브가 필요한 거죠. 이런 인센티브, 가점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부랑 함께 깊이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런 고민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국방산업단지를 디자인하고 정책을 설계하고 만들어 왔던 사람이 기업유치까지 마무리하겠다. 여러분 잘할 것 같죠? 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유치는 저는 국방의 도시에 우리 논산의 육군사관학교 유치는 제가 이제 시장 시절에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도 만들고 양승조 지사랑 함께 또 이 원래 단초는 안희정 지사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충청남도 국방 발전 협의회를 만들어서 안희정 지사님, 저 그리고 군 전문가 그리고 건양대학교 김희수 전 총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안희정 지사 때부터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해서 국가국방산업단지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속 정책을 디자인하고 해왔던 내용이에요. 양승조 지사 시절에 저랑 함께 육군사관학교 추진위를 만들어서 같이 함께 참여하면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많은 내용들을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여기 김영도 의원님 있지만 또 육사 추진위원장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논산에 육군사관학교 유치했는데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우리 논산시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공약을 했잖아요. 안동에다가. 그때 우리 논산이나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많은 분들이 왜 민주당에서 안동일까? 그러니까 역사적 근거를 보니까 당의 정책위에서 보니까 안동, 만주, 사관학교 독립했던 그 역사적인 학교가 안동에 있어서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라는 역사성 때문에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니까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이 학습 과정도 있고 교육 과정도 있고 훈련 과정도 있는데 훈련 과정 시설들이 부족해서 서울 태능에 있는 우리 논산 훈련소에 와서 학생들이 여기 와서 훈련을 받고 갑니다. 제가 환영도 하고 다음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논산으로 꼭 와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육군사관학교를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장교지휘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육군사관학교의 그 목적대로 정말 어느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는 건지, 우리 삼군본부가 있잖아요. 부사관학교, 훈련소, 모든 교육과 훈련 여건들을 아주 그 인프라가 잘 갖춰지는 곳이 대한민국의 최고가 바로 논산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게 추진했던 거고, 다만 지난번에 전 안동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우리 논산 방문해서 기자님들이 의견을 여쭈었죠.
황명선 후보가 육군산학교 유치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지난 대선 후보 때 안동에다가 민주당 후보로서 공약을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서로 이게 부딪히는데 그랬더니 지난 안동 공약은 지난 대선으로 끝났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논산에 육군사관학교 유치할 수 있도록 정치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면회제도도 제가 시장 취임하고 나서 130만 명의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데 면회제도 외출 이거 과거에 쭉 해왔는데 국회의원도 해왔고 과거 2010년 전부터 그거 잘 안 된다라고 해요. 참 불가능할 수 있죠. 그래도 5주 훈련 받고 2, 3일 대기하는 동안에 수료할 때 가족들, 친척분들, 사랑하는 분들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5주 만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성장해서 하는 모습이 직접 부모님 보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군의 사기가 진작에 되고 국방력 강화가 되겠어요. 이런 내용으로 국방부나 국회 국방위원들 만나면서 설득했죠. 정말 100여 차례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군 면회제도가 부활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는 우리 논산에 다방 커피숍이 없었어요. 다방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 군 면회제도 외출되니까 스타벅스 커피숍도 2개가 생기고 많은 커피숍이나 프랜차이즈나 해가지고 한 400개 법인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2,500명이나 3,000명 정도의 단타든 장타든 지속 가능한 일자리든 간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도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왕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으니 KTX 역 얘기도 할게요. 일부에서는 KTX 역 갖고 안 되는 것 같고 12년 동안 뭐 했다라고 막 이렇게 우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치인은 도전하고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다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도전하고 육군사관학교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안 되니까 같이 그냥 쭉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진도도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해달라고 요구하고 도전하고 정부를 찾아다니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의 자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정치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면회제도 외출했던 이런 내용처럼 KTX도 굉장히 끝없이 정말 해가지고 정부의 예산까지 용역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도 저 또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는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제가 이후에 디테일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육군사관학교 유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KDI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정부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국가국방산업단지 추진할 때 비무기 체계로 제안을 해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비무기 체계라는 것은 먹고 쓰고 입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신고.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받지 않는 우려들이 없죠. 누구나 다 환영을 하죠. 여러 많은 시민들의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마무리가 되면 저희 또 다른 입장을 갖고 또 시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질문 수는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이 국방산단이 제일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다음으로 계룡으로 넘어가면 지금 현재 계룡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이케아가 빠져나가면서 네네네 거기에 대한 해결 차원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고 계룡은 삼군본부 때문에 다양한 군 안보에 대한 측면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주민 대피 시설이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룡 같은 경우에는 세종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가 완성이 됐을 때 이 광역교통체계가 계룡까지 오는 것들이 바람직한 건지 또는 연장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쉽게 얘기할게요. 이케아 부지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케아 부지 이 3만 평 부지가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 입점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그냥 공터로 남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의 소유를 계룡시가 어느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땅을 갖고 정부의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다른 기업 유치라든가 뛰어다닐 수 있는 주체가 계룡시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민간인 부분의 땅이에요. 뭐 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LH와 관련돼서 여러 의견과 불편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크게 보면 계룡시가 땅을 갖고 있는 게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 땅을 좀 매입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러고 그 땅을 매입한 땅을 갖고 뭔가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면 굉장히 구체화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거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케아 부지를 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이 복합 쇼핑몰이나 그리고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입점될 수 있도록 제가 중재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그 땅 주인하고 그리고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복합 쇼핑몰,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의 땅 주인과의 그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이 공동화 현상이 지속화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제가 앞장서서 그 역할들을 해내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계속 방치할 수는 없어요.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주민 대피 시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예. 세 번째 세종 수도권의 세종 수도권에서 세종과 연결되는 계룡까지 굉장히 중요한 교통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죠. 지금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정체됩니다. 아마 이 계룡까지 뚫게 되면 뭐 계룡과 우리 논산까지도 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천안과 논산 간의 이런 교통의 정체도 굉장히 많은 불편들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봐주고요. 세동 수도권에서 세종에서 우리 계룡까지 이어지는 광역 교통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계룡은 주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뭉쳐서 드렸고요. 다음으로 금산 같은 경우에는 계룡 한 가지만 네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계룡에 정말 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생명이에요. 근데 계룡에 보니까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녹물로 정수해 가지고 드시는 그리고 녹물로 샤워를 해서 피부병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사례를 살펴보니 이 광역 상수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95년도 이전에는 95년도인가 뭐 시기는 뭐 그 비슷한 전후가 되는데 이게 철로 만들게 되고 그 이유는 스테인리스로 되는데 스테인리스로 하는 것은 녹물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교체 사업들을 해가지고 녹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안전한 식수 공급이나 그다음에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한 내용으로 와 있어요. 제가 계룡에서 우선 가장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사업은 계룡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입니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서라도 또 계룡시와 협력을 구해서 어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저의 세일즈의 역량, 정부를 움직이는 이 역량을 갖고 이 그 광역 상수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광역 상수도에서 이게 국가 체계에서 일부 지원될 수 있지만
도 차원에서 하는 주요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가 이게 광역 정부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입법에 대한 보완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철로 만들어졌던 그런 이 사무가 광역 정부로 이양이 됐다 하더라도 과거 철로 만들었을 때 그 녹물 나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고, 제가 세일즈 국회의원이 돼서 그 역할들을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나 보면 계룡도 그렇고 금산도 있다 중복될 수 있는데요. 어느 도시든 간에 시민들이 살기 위해서 공익적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시민공원이 하나 반드시 필요해요. 그다음에 문화원이나 문화예술회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시립도서관이 꼭 하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개인 건 아니지만 해당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위한 공익적 인프라인데, 제가 시장 취임했을 때 논산에 이 세 가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결국 이제 민선 7기 제가 나오기 전까지 시립도서관이나 시민공원이나 그리고 문화원이나 이 자리에 있는 문화원이나 이렇게 다 만들어 놨죠. 계룡도 시민공원을 제가 만들 계획입니다. 이건 전략적 차원이 필요한데 상권본부가 올 때 많은 땅들을 매입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목적과 취지대로 지금 못 쓰고 있는 유의부지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을 지금 현재 국방부 땅입니다. 이걸 연간 1억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임대료를 해서 파크골프장으로 쓰더라고요. 근데 군과 국방부랑 협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필요하죠. 파크골프 인구도 늘어나서 논계금의 파크골프장 증설은 기본적인 저의 증설에 대한 공약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옆에 보면은 군문화 엑스포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 국방부 땅입니다. 상권본부나 그 군 가족들을 위해서 거기 국방부에서 땅을 대고 제가 기재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국방부에다가 예산을 태워줘야죠. 300억, 500억 만들면은 우리 논산 시민공원 같은 근사한, 밤에도 야광경관도 있고 세피드 365일 24시간 아주 품격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땅도 매입을 안 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력과 국방부와 기재부를 움직여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의 굉장히 중요한 공약입니다. 공약 이름은 국가 국방정원을 만들겠다라는 제 공약이죠.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네. 뭐 계룡 관련돼서 이 노후 상수도관 교체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아마도 후보님이 잘 알고 계셔서 그 말씀을 드리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금산 관련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삼이라는 게 사포닌의 효용성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지금 사실은 인삼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금산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나타나는데 금산은 대전으로 편입시켜하고 싶어 한다라는 논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부분들에 대한 두 가지 답변도 한번 주시면 지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금산하면 인삼의 수도죠. 제가 시장 시절에 우리 논산하면 대표적인 브랜드, 농산물의 브랜드가 이제 딸기예요. 브랜드가 아니라 딸기 대표적인 작물이 딸기인데, 딸기 값이 농민들의 땀의 대가만큼 가격이 좋지가 않아요. 살펴보니 가락동 농산물 시장 가서 보니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딸기를 생산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요. 결국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폭락이 되죠. 결국은 우리가 해외로 돌렸어요. 해외로. 그래서 동남아시아, 러시아, 미국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세일즈 프로모션도 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그런 게 기반이 돼서 후임 시장도 그런 역할들을 잘 하고 있더구만요.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국내의 시장을 떠나서 이제는
세계화로 가야 되죠. 인삼 수도답게 금산이 그러려고 하면은 인삼을 브랜드화 시켜야 돼요. 세계화로 브랜드 시키기 위해서는 널리 알리기 위해서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금산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 시절에 도남서원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등재가 됐죠. 외국에 나가서 보면 뭐 딸기 얘기도 하고 뭣도 얘기하고 다 합니다. 근데 외국에 가서 가장 손쉽게 표현되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유네스코를 품고 있는 도시가 대한민국 논산이다. 왜요? 그러면 우리 도남서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네스코 하면은 전 세계가 다 통용이 되니까요. 금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식품이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라는 것은 세계적인 브랜드화가 되는 거죠. 이런 브랜드화를 통해서 인삼 농가나 인삼의 상인들의 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추진하겠다. 과거에 해본 저의 역량과 경험을 갖고 추진력을 갖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인삼뿐만 아니라 깻잎 다양한 작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논산에도. 제가 12년 시장을 하면서 현장에서 일했던 그런 게 장점이죠. 여의도 국회에서 일했으면 잘 몰랐을 거예요. 지난해 쌀값이 그러니까 우리 한 가마에 보통 한 22, 3만 원 정도는 돼야 돈 버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 개인적인 인건비, 내 땀의 대가 이런 용도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한 29만 원, 30만 원 돼야 돈이 좀 되죠. 22, 3만 원 돼야 되는데 14만 원 됐잖아요. 쌀값이 폭락돼서 농민들이 광화문이나 국회 상경해가지고 투쟁을 했죠. 쌀값 정부에서 수매해가지고 좀 가격을 안정화시켜달라. 윤석열 정부에서는 농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부가 되겠다고 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이라는 제도 법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양곡관리 폭락했을 때 무조건 다 매입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굉장히 많은 금액이 폭락이 됐을 때 국가 차원에서 일부 매입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와전돼서 아유 그럼 다 벼농사만 계속 앞으로 다 짓게 다 매입해 주면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참 나빴어요. 농민들을 갖고 우롱하면 안 되죠. 농민들을 대변한다고 해놓고 농민들을 우롱하는 격이 나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우리 농민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농민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삶의 현장들을 보면 농민은 농업은 식량 주권이다. 그리고 농업은 국가의 기간 산업이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농업의 농산물의 가격들이 폭락했을 때 최소한 우리 농업인들의 땀과 노동력, 개인적인 노동력의 대가는 국가가 지불할 정도의 기본적인 국가의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양곡관리법 플러스 농안법 이 보완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제가 입법화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저의 첫 번째 입법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전 편입 문제는 첫 번째는 충청남도 끝자락에 계시죠. 과거에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죠. 그만큼 많은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의식과 정서들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럴수록 충청남도는 더 살펴야 되겠죠. 저도 논산시장 하면서 경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마을 끝마을 같은 경우는 더 살폈어야 된다. 살피려고 했는데 살피기도 하고 오히려 부족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살펴서 해당 시군에 소외감 없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게 컸던 것 같고 그러나 다만 금산의 대전의 편입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대원칙은 금산군의 발전이 되느냐 편입됐을 때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금산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금산의 미래 100년에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금산의 내용인가
이런 과학적이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지금 이 시기에. 그래서 대원칙은 금산군의 발전과 금산 군민들의 100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과학적 내용과 데이터를 갖다 놓고 국민과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죠. 정치인들이 이슈화하거나 예를 들면 김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정치인들이 들고 서울 편입 이야기를 왜 합니까? 대한민국이 서울이 너무 비대해지고 서울에서 강북에서 강남 가려고 하면 2시간 걸려서 굉장히 경쟁력 없는 세계에서 그런 도시가 돼가지고 균형 발전 정책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로 편입되면 땅값이 올라가나? 이런 기대 심리들이 있을 수 있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정치인들이 왜 그런 이슈를 만듭니까? 시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원칙은 금산군의 발전과 금산 군민들의 이익에 어떤 게 부합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금산 군민과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다.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이후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금산의 발전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사실은 편입이 됐을 때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가서 다 좋다 안 됐다 그럼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계시는 분들이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후보님이 되시면 지사도 정치적 색깔이 다르고 시장도 정치적 색깔이 다르고 그죠? 군수도 정치적 색깔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굉장히 충돌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랬을 때 사실은 되더라도 국회의원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려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민선 5기 시장 했을 때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어요. 야당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정부였어요. 그래도 예산 잘 탔어요. 여야가 상관없는 거예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당이 틀리다 해서 시장과 협력이 안 되거나 국회의원과 협력이 안 되거나 도지사와 협력이 안 되거나 대통령과 협력이 안 되거나 장관과 협력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해왔고 대다수 제 12년 가까운 임기 동안에 실질적으로 민선 5, 6기 때 추진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면회제도부터 시작해서 야당 시장이 국회 국방위원이나 국회 국방위원들 여야 유승민도 만나고 원유철도 만나고 저쪽 당인데 다 만나서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백성현 시장 잘하고 계신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논산 발전을 위해서 또 계룡에도 금산에도 당에 틀립니다마는 정당을 떠나서 일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의원이든 당을 너무 내세워서 편가르기식 하는 정치는 옳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금산에 박범인 군수가 1조 5천억짜리 금산군의 양수발전소 산자부에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저한테 오래전부터 제가 잘 알죠. 제가 시장 민선 5기 때 그분은 농정국장을 했으니까 안희정 지사하고 계실 때 시장님 저기 삼선하고 대한민국 회장했으니까 인맥도 두텁고 정부도 잘 알고 국회도 잘하니까 금산 발전에 여야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양수발전소 산자부 그 1조 5천억짜리 제안인데 국회 양당 산자의 간사부터 시작해서 좀 역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리면의 이장단장하고 사회단체장하고 박범인 군수하고 국회에 가서 정청래 수석도 만나고 그다음에 산자의 여야 의원과 간사도 만나고 그리고 국회에서
제가 대변인 했잖아요.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같이 열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했어요. 계룡도 마찬가지. 계룡 이용우 시장께서 산자부와 관련된 그 예산만 확보를 하게 되면 이 공공기관 하나가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번에 제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갖고 저보고 역할을 그래서 저랑 같이 가서 예결위원장도 만나고 했어요. 자, 결론을 지으면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군수나 정당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여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어요. 선거할 때는 1번, 2번, 3번이 있겠지만 딱 되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따가야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서울 논산, 계룡, 금산의 서울 출장소는 사무소는 황명선 국회의원실 안에다가 만들 생각입니다. 예산 잘하는 선수급들 팀장이 됐든 사무관이 됐든 간에 제가 국회의원실에 자리 만들어서 파견 보내가지고 정부의 공모 시범 보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저하고 미팅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일즈를 논산, 계룡, 금산 시범 공모 보조 사업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할 그런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틀려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건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준비된 시간이 지금 이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시간 정도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플로어에서의 질문은 저희가 받지를 않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그래도 나는 이 얘기는 꼭 하고 끝내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혹시 후보님 말씀해 주시고 혹시라도 나 이 얘기는 꼭 해야겠어 이런 말씀 있으시면. 그렇죠. 젊고 검증되고 유능한 황명선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가 정치인이 이 권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1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4년 동안씩 권한을 위임받아서 공적으로 시민을 존중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어렵고 몸이 불편한 우리 시민들도 패자가 되지 않고 동고동락하는 건강한 논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의 보조사업 하면 소농, 빈농, 고령농 이런 분들은 보조사업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뉴얼상. 그래서 논산용, 소농, 고령농, 빈농의 보조사업까지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전략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도자들의 역할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받고 어렵고 몸이 불편한 우리 시민들도 국민들도 차별받지 않고 패자가 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고동락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이고 실천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시민들께서 삼천의 영광을 주셨고 시민들과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할 국회의원은 황명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사실은 우리 황명선 후보에 대한 정책과 의견을 좀 들으셨고요. 이게 아마 4월 5일, 6일 날 사전 투표를 하고 4월 10일 날 본 투표를 할 때 우리 유튜브나 패널에 계신 분들도 아마도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건 지역에 대한 인재나 일꾼만을 뽑는 게 아니라 중앙 정치에 가서도 지역과 중앙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셔서 우리가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